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자, 계속해서 8일편 19장입니다. 오늘은 전공이 나오는데요. 이 전공에 대한 걸 보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나라에는요, 여러 임금이 거쳐가는데요. 공자가 살아생전 겪었던 노나라의 임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자 초기에 공자가 어렸을 때는 양공, 소공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공자가 나이가 조금 들면 정공, 애공을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겪게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면 좋은 것이 개평자, 개완자, 개강자를 비롯한 개씨 가문들의 수장들도 이름이 논어에 좀 나타나곤 하는데요. 자, 개평자의 경우에는 양공과 소공 시대, 그리고 개완자 같은 경우는 소공, 전공, 그리고 개강자는 애공. 이게 정확히 나눠지진 않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씨 가문의 수장들, 개평자, 개완자, 개강자 순이고요. 노나라의 임금은 양공, 소공, 전공, 애공의 순입니다. 자, 보시면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나왔던 전공이 등장합니다. 전공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 임금이 여기 하요금 사자가 나오는데요. 동사로 쓰이면 부리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부리다라는 뜻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게 하다. 영어의 사역 동사 역시 이 사자를 씁니다. 역을 하게 하다, 동작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임금은 신하를 목적어입니다. 신하를 부리고 또 신하가 임금을 일사자, 명사로는 일이지만 동사로 더 많이 보고 있죠.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그것은 여하, 우리 정말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갈지자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그것을 원래 갈지자 끝에 있어도 무방하고요. 지금 여기 위치가 이렇게 바뀐 것, 위치가 바뀐 것들은 대부분 다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하, 하여 모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건 어찌합니까? 자, 전공 같은 경우도 노나라의 임금이지만 역시 개씨 가문이 아주 성행하던 시기에 노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정말 궁금하겠죠. 어떻게 신하들이 나를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아까 전공의 앞에 있던 소공이 개완자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즉위하게 되는데 전공 역시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자기 앞에 소공이 임금이 어떻게 보면 신하에 의해서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신하를 좀 더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공자께서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임금은 신하를 똑같습니다. 아까 세 글자랑 똑같아요. 임금은 신하를 하게 하다. 근데 뭐로써? 예로써. 자, 써있자. 뭐뭐로써지만 한문은 뒤에 있습니다. 요 뒤에 물결이 있죠? 한국어는 앞에 물결이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거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로써. 순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써 부린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예로써 부리는 거니까 대하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신하는 임금을 섬깁니다. 뭐로써? 충성으로써 섬깁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린다는 거 그냥 부리는 게 아니라 예로써 하고, 예로써 하면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로 대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어떻게 보면 공자는 전공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으로 대답을 해준 걸 수도 있어요. 예로써 대하세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뭔가 전공은 와닿았을까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대답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공이 묻기를 임금은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공자께서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임금은 신하를 부린다. 예로써 부립니다. 신하는 임금을 섬깁니다. 충성으로써 섬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부릴 수도 있고 또 섬길 수도 있고가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공에게 이 대답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전공이라면 공자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저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 공자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시경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의 한 편명입니다. 자, 지금 논어 같은 경우도 8일편이라는 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경도 편이 나눠져 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관저편입니다. 관저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락, 즐거우면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면서도 음란함이 없고, 그러니까 즐겁지만 음란하거나 간사함 이런 것들이 없는 거고, 그리고 슬프면서도 서로 상처 없는 것, 상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경에. 그런데 아마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잘 알아두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요 지금 20장은 요 내용이 다거든요.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의 관저편에는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상심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공자가 시경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즐거움이 당시에 이런 음란함이라든지 이게 간사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간사함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공자는 그런 점을 꼬집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슬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지금은 사실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슬픔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슬프면서도 상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슬프면서도 상심하지는 않는다. 그 슬픔 그 자체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상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해준 것 같습니다. 공감하실까요? 이번에는 21장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전공이 나왔는데요. 전공의 뒤를 이은 애공입니다. 공자는 생전에 애공과 직접적으로 정치를 좀 논하기도 했는데요. 애공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아에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아니죠. 제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인물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알려져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논어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특히 뒤에서도 나오지만 공자가 좀 나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너는 예절도 모르고 너는 부모한테도 사랑을 못 받았구나. 뭐 이런 심한 말까지 듣는 그런 제자로 나오거든요. 제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장, 이 장을 봐도 제아가 그렇게 논어를 쓴 지필자들에겐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애공이 물었습니다. 제아에게 물었습니다. 제아에게 사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자, 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국가에서. 자, 사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처음 세울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명분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직을 세우고 또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임금 혹은 천자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임금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직을 세울 때는 그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그 나무에 대해서 지금 제아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직을 물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나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제아가 주어져 대답하며 말하기를 하우씨라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라를 일단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 또 조선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옛날 일제강점기 때 특히 일제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조선을 이씨왕조라고 칭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선을 낮게 보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즘은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이런 이씨왕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왕이 성이 이씨였죠. 그래서
이씨 왕조 얘기를 했고, 하나라 같은 경우는 그 왕의 성씨가 하후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후씨라는 말로 하나라를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하후씨, 그러니까 하나라의 왕들은 뭐로써 하였다? 소나무로써 하였습니다. 아까 사직을 만들 때 나무를 가지고, 맞는 나무를 가지고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소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로서, 이거는 잣나무 혹은 칡백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잣나무로서 하였다. 그리고 주나라 사람은, 공자가 좋아하는 주나라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로서 사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비유가 될 거고요. 말하기를, 이거는 계속 제아의 얘기입니다. 제아가 말하기를, 자, 하여금 사자가 백성민까지 걸립니다. 저희 바로 앞에서는 뭐뭐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성민이랑 같이 걸려서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 전율인데요. 저희 전율이라는 말 지금도 쓰죠. 전율하다, 두렵거나 놀라거나 할 때 전율하다 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지금 쓰는 율자는요, 이렇게 마음신변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똑같은 글자로 예전에는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율자가 옛날에는 밤나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요거처럼 두려워할 율자로도 쓰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이게 나눠진 거죠.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서 요거는 두려워할 율자로 쓰고 요거는 밤나무 율자로 쓴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전율이라는 거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주나라 사람들은 사직을 만들 때 밤나무로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전율하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그러니까 강한 권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 제아의 대답이 뭔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공자께서 갈지자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것을 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것을 듣고 가로알 말씀하시기를, 자,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할 성자 완성할 때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이루어진 일, 여기서는 명사로 일이라고 쓰였어요. 완성된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는다 동사로 쓰였죠. 말씀설자가. 그 다음에 일을 숫자인데요. 이 역시 이미 일어나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 이미 일어나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랑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미 일어난 일은 간하지 않는다. 간하다라는 거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갈왕, 이거 저번에 이런 뜻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가다가 고, 정말 길을 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를 의미하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이 쓰일 거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미 가버린 일은 허물 구자인데요. 얘가 명사는 허물이지만 동사로 탓하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탓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제아의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자든 뭐 공자의 제자든 간에 모든 사람이 좋은 일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좋은 말만 하진 않았을 거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했을 텐데, 유독 제아의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논어에 남아있어요. 그 말은 이 논어를 쓴 사람들이 제아를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공자 학단에 뭔가 골칫거리로 보이는 이 제아, 말은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공이 사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직뿐만 아니라 정치를 전반적으로 얘기한다 했고요. 제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아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하후씨,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 사직을 소나무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로서 만들었고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로서 만들었는데요. 재아가 이르기를 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시기를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진 않겠다. 또한 이미 지나간 일을 간하지 않겠다. 이미 가버린 일도 허물하지 않겠다. 탓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을 한 것 자체가 좀 꾸짖는 것 같고 이미 혼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마 재아도 이거를 전달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아에게 왜 나는 꾸짖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른 답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아는 재아 나름에서 애공에게 너도 아주 무서운 정치를 해라. 백성들이 전율할 만큼 너무 두렵게 해서 너의 권위를 세워라. 라고 애공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잘못됐다고 공자께서는 얘기하고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은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요.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